프로그램을 오랫동안 하면서 혼자의 힘으로는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학기 초에 이러이러한, 왜냐면 그 교과부에서 많은 또 지원을 해주시니까 이런 것이 있으니까 혹시 활동을 해보실 수 있는 선생님이 있으시다면 제게 메신저를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동시에 16분이,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이 아닌 분이죠. 왔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나 이러다 보니까 동아리 활동을 한 것을 요즘에 영어는 사실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뭔가 한 것을 한글판을 펴내지 않는 건 아닙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펴내고요. 영어도 함께 이제 발행하는 그 학술지 활동을 저희가 같이 해서 이제 영어 선생님 제외하고 뭐 하는 것들을 예를 들자면 태화사기, 이제 학생들이 이름을 지었는데 저희가 일본에 자매학교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역사 연구를 해서 그 역사 자료는 사실 영어로 나와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네가 좀 정리하고 연구해서 학술지를 발행을 하고요. 과학 같은 분야도 과학 선생님들이 굉장히 실험 정신이 좀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험한 내용도 잡지로 펴내시고 이제 Science Spearhead라 그래서 이제 과학 실험반도 있고요. CSI 이제 그거는 많이 드라마에서 나오지만 거기서 그 선생님이 추구하신 건 이거는 지금 그 사실은 목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창의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Creative, Scientific, Investigator 이래가지고 이제 CSI를 따서 하시는 거. 카펠라라고도 발명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반크 활동이 많은데요. 이제 이런 역사 선생님께서는 또 KH 저희가 경화니까 KH 반크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해외 교환 학생을 다녀온 그 이제 1년 과정을 마치고 온 학생들은 지역사회에 봉사하지 않으면 영어를 활용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문화 가정을 방문해서 활동을 하고 그것을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을 서술하는 영문 학술지를 펴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금융경제연구부도 굉장히 금융경제연구부 제가 오늘 사실은 차이에 있는데요. 너무 놀랐어요. 그 수학 선생님께서 펴내신 그 책이 그래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2012년에는 하나 더 늘어서 IBQ라고 수학 선생님께서 하셔서 수학 동아리까지 같이 이렇게 범교과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의사소통도 잘 되고요. 그럼 이제 영어 선생님들은 안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저희는 보이지 않는 교정과 학생들의 지도가 사실은 그 뒤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 선생님들이 이제 같이 해주시니까 좋죠.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따라오고 다른 교과 과정의 선생님들까지 함께 한다면 아마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이 든든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저런 교육을 다 같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 방청객들의 슬쩍 제가 눈치를 보니까 굉장히 부러워하세요.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직접 한번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이쪽에 초록색 입으신 3번에서 온 백남경이고요. 저는 중학생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제가 딸이 없는 게 좀 속상하고요. 그런 영고니까. 이제 중학생이니까 아무래도 고등학교 공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자사고라든가 다른 학교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고등학교에 가면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지만 영어과에서 영어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교과 선생님들께서도 그렇게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같이 마음을 함께 하신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큰 힘이 되는 원동력은 과연 경화여고서는 어떤 원동력이 있어서 그렇게 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첫 배경이 저희가 75년에 개교가 됐을 때는 경화여자 상업고등학교였어요. 그러면 현재 지금 상위권 대학보다는 대학을 보내는 일반계 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학생들이 이제 물론 실력이 떨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추구하는 교육 목표가 달랐기 때문에 저희가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인문계로 전환된 지가 이제 10년입니다. 근데 이제 10년이란 세월은 어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인 것 같지만 어떤 교육의 목표를 이제 성과물을 내기엔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저희는 사교육에 의지할 수 없는 여건도 좀 지리적으로 있고요. 학교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영어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외고나 이런 특성화된 학교는 아니지만 뭔가 그렇지 않으면서 영어 교육에 대해서 좀 특화되어 있는 학교를 찾으시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기대가 있는데요. 그것이 사실은 부담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기분 좋은 아주 그 동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주 자그마한 프로그램도 학교에서 기획을 하지만 전국 단위의 대회를 내보내는 활동도 학교에서 전부 훈련시키고요. 그래서 그런 경기도 광주에 있는 어찌 보면 시골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곳에서 학생들이 나와서 이렇게 전국대회에서 대상 이런 거 이렇게 막 3년 연속 받아오는 거 보면 너무 감격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성과들 때문에 사실은 2010년에는 저희가 이제 교과부로부터 교과교실제 운영 우수 그 공모에 있어서 이제 대상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도 좀 이제 있는 데다가 또 이런 저희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아예 우리 학교 못해 불가능해라는 어떤 그런 마인드보다 선생님들하고 직접 뵈면서 우린 이렇게 하니까 함께 합시다라는 어떤 컨설팅 활동. 그래서 이제 2011년에는 교과부에서 벤치마킹 우수교로 선정이 돼서요. 이제 전국의 한 40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선생님들이 제주도에서도 올라오시고요. 이제 서로 나눔의 시간. 그걸 이제 컨설팅이라고 하지만 저는 쉐어링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뭐 한 교사 2인은 이제 그 평가원에서 컨설턴트로 이제 활동 중이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이 있으면 다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하고 싶은 일은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그 학생들에 대한 분석과 학교 입시에 대한 분석까지 완벽하게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일반적으로 이제 학교를 평가할 때 그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학교들이 대부분 보면은 그 너무 위에서 이제 이렇게 그 지시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공문 처리하고 그래서 학교장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가 수업 외에 뭘 해볼까, 그 다음에 학생들을 위해서 뭘 할까, 그 다음에 또 특히 공립학교 같으면은 선생님들이 한 5년마다 이렇게 이동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주어진 것들을 해내는 듯한, 그쵸? 그거를 따라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 저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좀 너무 수동적이다, 이렇게 봤는데, 경화여고는 제가 참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 그 정말 이론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 그리고 정말로 그 학교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첫째는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그 주도적이시고, 그 다음에 오픈 마인드 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해외 자매 학교도 막 다 이렇게 오픈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정말로 자발적으로 따라가시는 선생님이 계시고, 또 선생님 말씀에 다른 선생님들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내서 만약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실 분이 계시냐, 그러니까 또 몇 분 다 오시고, 또 거기 보면은 내가 연극이 재능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어떤 국어 선생님이 또 연극 재능이 있으시니까 그분이 또 기여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보면 저 학교 제가 한번 방문해보고 싶어요. 꼭 한번. 그래서 케이스 스타디로. 케이스 스타디로 정말 어떻게 그 학교가 움직여 나가는가.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방송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저 자신도 그 학생들한테 멀티미디어 영어 수업도 가르치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팟캐스팅 같은 것도 학생들한테 가르치거든요. 근데 실제로 잘 안 해요, 학교 현장에 가면은. 근데 선생님은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 그래서 굉장히 그 재미있는 연구 대상인 학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잘하려면 누군가 하나는 희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너무 바쁘셔서 또 아이들의 원성 희생이지만 그게 재밌으니까 희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람이 저는 있고. 이제 저도 이제 학생이 이제 저희 중학교 2학년, 그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 아이 2명이 있는데요. 그냥 엄마는 왜 이렇게 바빠? 이럴 때 순간 당황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나가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할게. 너도 그 덕을 다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밖에 말을 해줄 수가 없었는데요. 지금은 좀 정리가 돼서 저도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겼는데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인내라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걸 조금 지나면 뭔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데, 그걸 이제 저도 하면서 학생들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우리 이병민 교수님께서 저희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신 건 오늘 처음이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경화여고의 앞으로의 꿈과 포부는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너무 학생들이 꿈이 다양해요. 눈망울도 너무 다양하고 태도도 다양한데, 그 다양한데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은
통로가 학교라는 대로 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추구하는데 힘들겠지만 그래도 뭐 경화여고 아니면 나가서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가 좀 행복한 교실 이거를 위해서 좀 마음속으로 이렇게 항상 사랑이라는 거는 저희 교장 선생님 항상 사랑